요르단전 무승부 일본이 캡틴 손흥민 존경심 표한 이후 아시안컵 해외 반응 총정리.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일 카타르 도하의 아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예선 2차전인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막판까지 1-2로 끌려가다가 황인범, 즈베즈다. 이후반 추가시간 회심의 슈팅으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내며 어렵게 승점 1점을 따냈다. 이날 경기로 한국은 요르단과 나란히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지만 득실차에서 밀려 조 2위에 랭크됐다. 클린스만호가 한 수 아래 상대로 봤던 요르단과 어렵게 비기자 전문가들은 전략, 조직력보다는 선수 개인 능력에 위존해온 약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64년 만에 우승이라는 수건을 이루겠다며 카타르로 향한 클린스만호가 두 번째 경기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며 간신히 패배를 면하자 팬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계속 부진한 이기재를 무분별하게 기용하는 모습이나 공격진에서 원톱 조규성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실제로 요르단전에서도 이기재, 박용우가 빠지고 홍현석, 박진섭 등이 투입된 후 클린스만호의 경기력은 더 나아졌다. 클린스만호는 최근 A매치 7연승을 이어왔다. 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를 보완할 팀 차원의 전술, 전략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소위 플랜 B의 부재다. 현재 대표팀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한준희 해설위원은 선수들 개개인의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다며 위력적인 전략이 없다. 하지만 요르단처럼 압박 강도를 높인 팀을 상대로 선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에 위존하는 경기를 하면 득점 성공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대표팀의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한 위원은 아무리 손흥민, 이강인을 보유한 팀이라도 하던 식으로만 하면 상대가 점점 예측하기 쉬워진다. 공격 방식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 고 꼬집었다. 요르단보다 전력상 강팀으로 꼽히는 일본 등과 토너먼트에서 만날 가능성을 고려하면 선수 개인의 위력만 믿고 가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가 한국은 거대한 폭탄을 몸에 지니고 있다. 바로 옐로카드다. 애초 한국은 요르단전에서 대규모 카드 세탁을 계획했다. 하지만 요르단의 강력 저항에 이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됐다. 패배가 눈앞에 있는데 경고를 신경 쓸 수 있을리 만무했다. 클린스만호는 바레인전에서 박용우, 아라인, 김민재, 민엔, 이기재, 수원, 조규성, 미트윌란, 손흥민, 토트넘 등 주요 선수 5명이 경고를 받았다. 게다가 요르단전에서는 오형규, 셀틱과 황인범, 즈베즈다 마저 옐로카드를 받아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을 앞두고 7명의 선수가 경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체 참가국 중 최다다. 이들 7명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옐로카드를 또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16강 경기에 나설 수 없다. 16강에서 경고를 받으면 8강에 나설 수 없다. 4강 이후 경고는 초기화되지만 그 이전까지가 문제다. 특히 김민재, 손흥민, 황인범은 아예 대체자가 없는 선수들이라 이들 중 한 명이 빠지면 팀 전체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의 16강전 상대는 일본 혹은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 2조 1위로 16강전에 진출한다면 이라크에 충격패를 당한 일본과 만날 가능성이 99%다. 만약 골득실에서 밀려 요르단의 2조 1위 자리를 내준다면 16강 상대는 F조 1위가 된다. 사우디, 태국 등이 포함된 F조에서 전력상 가장 우위에 있는 팀은 사우디다. 한편 카타르 아시안컵 2조 예선 마지막 경기인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은 오는 25일 밤 8시 30분 한국 시간 열린다. 2. 악플로 얼룩진 아시안컵 축구 국대팀 SNS도 넘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특히 선수 조규성, 미트윌란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일 조규성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는 누리꾼들의 악플이 도배된 상태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전날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요르단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조규성은 4-2-3의 1포메이션으로 선발 출격했지만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55분에는 이기재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조규성이 다시 슈팅을 했지만 골대를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조규성은 후반 24분 오형규, 셀틱과 교체됐고 해당 경기 이후 조규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다수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한누리꾼은 헤어밴드 신경 쓰느라 축구에 집중을 못하는 게 조규성의 문제점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 댓글은 1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찍지 말고 축구나 열심히 하라 는 댓글에도 1500여 개에 달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규성 치면 나 혼자 산다 나온다. 네가 예능인이냐 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악플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응원은 못해줄 망정 욕부터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 라는 댓글을 올려 적지 않은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조규성은 경기가 끝난 이후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며 다음 경기 때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규성 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기재로 최근 인스타그램 댓글창을 닫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아시안컵 예선 1차전 때 한국이 바레인에 동점골을 내어주자 이기재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악플이 잇따라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최소 728억, 핫한, 낭낭 18세, 소년. 이강인 동료 될까? PSG 단장이 찜했다. 올겨울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20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겨울 이적 시장의 가장 큰 목표인 레니 요로 영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전했다. 요로는 고작 18세의 나이에도 프랑스 리그앙의 강호인 릴의 주전 센터백 자리를 꿰찼다. 요로는 2021에서 22시즌 도중 16세의 나이에 1군 무대를 밟았다. 그리고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감독의 눈을 사로잡았다. 프랑스 국적의 요로는 기본적으로 빠른 발을 갖췄다. 또한 긴 다리를 활용한 태클 능력도 일품이며 볼을 다루는 능력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더해 성숙함과 리더십을 갖춘 센터백이다. 릴의 파울로 폰세카 감독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엄청난 자질을 갖춘 18세 선수인 요로를 보유한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요로는 아마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 될 것이라 극찬했다. 이처럼 요로가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자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PSG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 등이 요로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PSG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캄포스 단장은 이미 요로를 점찍어둔 상황이다. 풋 메르카토에 따르면 PSG는 올겨울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추진 중이며 우선순위는 요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릴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요로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다. 릴은 요로의 몸값으로 최소 5천만 유로, 약 728억 원을 설정했다. 요로의 현재 계약은 2025년에 끝난다. 자연스레 릴은 재계약 대신 빠르게 요로를 판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메뉴 월클 12위 불난집에 기름 붓기,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 전력 오른쪽 화살표 스키장에서 인증샷, 오른쪽 화살표, 충격받은 텐 하흐 극대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라파엘 바라는 월드클래스 수비수이다. 메뉴에 합류하기 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10시즌 동안 팀의 센터백으로 물샐 틈 없는 수비로 수많은 팀 우승을 이끌었다. 바라는 10시즌 동안 라리가 3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회, 슈퍼컵 3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룰 것 다 이룬 바라는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고 맨유로 이적했다. 맨유는 그의 영입을 위해 이적료 5천만 유로, 약 710억 원을 지불했다.
메뉴에서도 첫 시즌에 바라는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난해 카라바오컵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십자인대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다 에릭 텐 하흐 감독과의 사이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그렇다 보니 이래저래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퇴출설도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란이 올린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텐 하흐가 극대노했다고 한다. 더 선이 19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겨울 휴식기 사진 한 장으로 인해 바란이 텐 하흐의 분노를 샀다고 한다. 스키 리조트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바란은 감독의 승인도 받지 않고 여행을 떠났다. 게다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올 시즌 고전 중인 바란이 스키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에 텐 하흐 감독은 극대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은 바란이 감독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바란은 1월 29일까지 경기가 없다 보니 가족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1월에 끝이 났고 오는 29일 FA컵 4라운드에서 뉴포트 카운티와 맞붙는다. 현재 각 대륙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에 선수들이 떠나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바란은 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스키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듯하다. 사진을 보면 바란은 비록 스키를 타고 있지 않지만 뒤에는 많은 스키어가 보인다. 맨유가 이 사진을 보고 화를 낸 것은 부상 위험으로 인해 스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사진상으로는 바란이 스키를 즐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구단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언론에 따르면 바란은 스키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의 휴가에 동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올드 트래포드로 돌아오면 텐 하흐에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다. 바란은 현재 겨울 이적 시장 때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된다.